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순환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피가 어떻게 도는지, 어떤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순환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고, 그리고 노폐물의 효율적인 운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해줘야지 우리 몸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전에 혈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혈액이 하는 일은 뭘까요? 혈관 속에 흐르는 액체가 혈액이죠. 그죠? 그래서 혈액은 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물에 녹을 수 있는 게 노폐물과 영양소예요. 그래서 그 영양소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운반해 주는 게 그거고, 그리고 적혈구를 통해 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요. 그리고 백혈구를 통해 면역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혈소판을 통해 혈관이 파열되거나 그러면 요 과정을 하는 거죠. 저번 시간 복습이에요. 자, 그리고 혈관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혈관은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심장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자, 일단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혈압이 강해져요. 그리고 들어오는 혈관은, 그래서 요런 강한 혈관은 탄력이 있고 튼튼한 혈관, 그래서 동맥이 연결돼 있고, 심장에서 나가는 거 쭉 온몸을 보내야 되니까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심장 그 밖에 온몸에 연결돼 있는 혈관들은 모세 혈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엄청 튼튼하고 두껍게 튼튼하게 연결돼 있다가 점점 얇아지면서 온몸에. 근데 피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맥과 정맥. 동맥에는 동맥혈만 흐르고 정맥에는 정맥혈만 흐른다. 그건 오개념이에요. 요거는 순환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심장을 또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림이야. 아주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그리는 이유는 흐르는 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심방은 주로 깨끗한 동맥혈이 흐르고요. 그리고 우심방은 노폐물이 많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판막 방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가 흐르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뭘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혈관, 얘는 뭘까요? 동맥이겠죠? 근데 온몸을 다 들고 와. 그래서 내동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쭉 돌고 들어와서,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혈관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에 혈관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는 혈관, 요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요 아이의 이름 색칠하고 있는. 그러면 요 들어오는 혈관, 얘는 폐로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폐동맥입니다. 얘는 어디로 나갈까?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피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피는 돌아서 온몸을 걸쳐서 우심실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요 피, 요 혈관은 뭐라고 부르냐면, 온몸을 다 돌고 왔기 때문에 들어온 혈관이니까 정맥이에요. 정맥. 그리고 온몸을 다 돌고 왔어. 그래서 대정맥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나가는 혈관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동맥이야. 동맥. 동맥. 다 돌고 왔으니까 나가는,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요. 그래서 얘는 폐동맥. 얘는 나가는 혈관이라서 동맥. 근데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해요. 이렇게 갑니다. 가서 폐를 돌고 들어와서 폐동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대동맥과 폐동맥, 어려움이 있네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 단순화를 더 시켜볼게요. 대동맥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갑니다. 자, 좌심실에서 빵 하고 나가는 혈관, 얘는 동맥이겠죠. 동맥. 근데 온몸을 돌고 와야 돼. 그래서 얘를 대동맥이라고 해요. 대동맥 알아두세요. 이 대동맥. 그래서 폐동맥으로, 왜 동맥이라고 썼죠? 동맥이 아니네요. 폐정맥입니다. 정맥. 폐정맥에서 들어온 피는 대동맥으로 다시 나가요. 대동맥으로 다시 나가서 대정맥으로 다시 들어오죠. 대정맥에서 다시 들어와서 폐동맥으로 다시 나가고, 폐동맥에서 다시 폐정맥으로 다시 갑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고요. 일단 저번 그림보다는 좀 아주 심플하게 그렸습니다. 이게 더 복잡한가요? 일단 단순합니다. 제 수업은 단순해요.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더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심장의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그려주세요. 자, 진짜 단순하게 그릴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게 심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셨죠? 엄청 귀엽죠? 자, 축소판입니다. 혈액순환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맨 처음에 1번 패턴은 요겁니다. 온몸 산소 영양소 공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폐물 배설, 그리고 혈액을 리프레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온몸 순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를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온몸 순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리프레시를 다른 말로 하면은 혈액의 산소 충전이에요. 혈액의 산소 충전입니다. 먼저 피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혈액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동맥혈, 얘는 뭘 많이 갖고 있냐면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두 번째 정맥혈, 얘는 뭘 많이 갖고 있냐면 CO2와 그 밖에 노폐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고 요 아이는 내뱉고 얘는 조직세포에 공급해주는 게 심장의 역할이에요. 얘가 안 되면 죽는 거죠. 그죠? 특히 뇌사한다고 하죠.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이 멈춰서가 아니라 심장이 산소를 공급 못하기 때문에 뇌가 죽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보도록 합시다. 그 피는 좌심실에서 시작돼요. 요거 하나만 암기하고 갑시다. 암기. 시작을 좌심실에서. 좌심실에서는 깨끗한 피가 흘러요. 자, 그러면 여기는 혈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겠죠. 얘는 동맥인데 크게 도는 아이라서 대동맥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온몸에 있는 심장에서 다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뻗어나간 요 모세혈관들은 대동맥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공급이 돼요. 이 혈액들은 동맥혈이 흘러요. 동맥혈이 흘러서 온몸의 모세혈관에 산소가 전달되면은 그러면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죠. 그러면 뭘 받아올까요? 조직세포에서. 조직세포는 혈액에 지네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와 여러가지 노폐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동맥혈은 CO2와 노폐물로 가득 찬 피가 돼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런 피가 됩니다. 정맥혈이 돼요. 그래서 이 피는 정맥혈이 돼서 동맥혈로 갔지만 여기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혈관은 온몸을 돌고 왔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커다란 정맥이다 라고 해서 이 아이 이름을 우리는 대정맥이라고 하죠. 대정맥이요. 그래서 우심방에 들어오는 혈액은 더러운 피예요. 그래서 그냥 판막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더러워진 정맥혈들을 우리는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하러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 폐로 떠납니다. 폐. 출발하겠습니다. 쭉 폐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래서 우리는 호흡 중추인 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따로 호흡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로 들어간 혈액은 깨끗함을 받아요. 그래서 정화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혈관 설명 안 했네. 자, 이렇게 폐를 향해 출발하는 요 혈관은 나가니까 동맥이에요. 근데 나가니까 폐를 향해 나가니까 폐동맥 가서 여기 들어오니까 폐정맥이에요. 그래서 폐를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피는 정맥혈에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로 바뀌게 돼요. 그 동맥혈은 다시 자신방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실로
가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폐 기능은 뭘까요? 충전입니다. 두 번째 CO2 배출이죠. 자, 나머지는 어디 갈까요?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은 따로 배설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좌심실에서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외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입력이 될 거예요. 좌심실로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동맥이고, 온몸을 도니까 대동맥이고, 대동맥에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방으로 들어올 때는 혈액이 더러워져서 들어오죠. 왜냐하면 조직세포에 찌꺼기를 다 혈액한테 줬으니까. 그 혈액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폐를 통해서 정화를 시작해요. 정화를 시작하고, 그 정화가 시작되면은 폐를 통해서 동맥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왼쪽, 그러니까 좌심방, 좌심실에서는 다 동맥혈만 흐르고, 온몸을 갔다 온 혈액 왼쪽은 모두가 다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요런 패턴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텍스트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온몸 순환. 온몸 순환은 좌심, 화장실에서 나가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서 대동맥, 온몸, 그리고 대정맥,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큰일 났네요. 큰일 나지 않았구나. 대정맥 가서 오심 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심방에서는 폐를 향해 가기 때문에 폐, 우심방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우심실로 가요. 그 우심실은 다시 폐를 향해서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는 거죠. 폐를 가요. 폐를 가서 폐, 정맥 들어오는, 어디로 들어오냐? 좌심 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방에서 그대로 나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 쓴 것 같네요. 글씨를 너무 막 썼어. 자, 일단 그러면 대략 보도록 하죠. 빨간색은 동맥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땐 좌심실에서는 빨간색,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가 온몸을 돌고 나서부터는 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흘러가겠죠. 폐동맥까지. 더러워. 그러다가 회를 걸치면 깨끗한 피 전환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일단 이런 패턴으로 순환이 된다는 거를 또 알아주세요. 폐에 관련된 사항은 호흡에서 다음 단원이 아니고 다음 수업 폐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